아이들이 그냥 쓱쓱 그린 그림 한 장, 다들 본 적 있으시죠? 보통은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이 그림 속에는 아이가 아직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와, 정말 익숙한 그림이죠? 집, 나무, 그리고 사람.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익숙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곤 하죠. 근데요, 만약 우리가 이 그림이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뭘까? 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아이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이에요. 과연 이 그림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그 비밀의 언어를 지금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심리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그 말 없는 감정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집, 나무, 사람. 영어 앞글자를 따서 HTP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이가 그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무의식의 문을 살짝 열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집부터 살펴볼게요. 그림 속에 있는 집은요, 그냥 벽돌이랑 지붕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이가 느끼는 자기의 가정 환경, 또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 안정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나무예요. 나무는 아이 자신의 성장과 생명력, 그리고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자아를 나타냅니다. 땅에 내린 뿌리, 쭉 뻗은 줄기, 그리고 가지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아이가 그림 속에 그려넣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자아상을 고스란히 반영해요. 가끔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그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렸는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그림의 내용만큼이나 선을 얼마나 진하게 그렸는지, 필압은 어떤지, 이런 그리는 방식 자체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죠.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연필을 쥐는 힘, 종이를 꾹꾹 누르는 그 압력, 이 모든 것에 아이의 감정이 정말 고스란히 묻어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선의 강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연하고 흐릿한 선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반면에 종이가 뚫어질 것처럼 진하고 굵은 선은 내면의 긴장감이 아주 높거나 어쩌면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이의 긴장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들 하죠. 혹시 아이가 그림 그리다가 계속 지우개로 지우거나 아니면 같은 곳을 몇 번이고 덧칠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단순히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심지어는 어떤 강박적인 성향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이제 분석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이가 그림에서 어떤 부분은 유독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빼놓고 그리는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거예요. 이런 과장과 생략이야말로 아이의 감정이 지금 어디에 딱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정 신체 부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에 비해서 얼굴을 막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린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고요. 손을 유독 강조해서 그리거나 반대로 등 뒤로 싹 숨겨버리는 건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행동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보여주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나치게 크게 그리는 건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런 디테일이 사람 그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 그림에서 창문을 유독 많이 그리고 아주 크게 그렸다면 나 세상이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거나 반대로 누가 날 감시하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나무가지를 다 뾰족뾰족하게 그렸다면 좀 공격적인 성향을, 또 사람의 몸을 왼쪽, 오른쪽 다르게 비대칭적으로 그렸다면 내면의 혼란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새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이 상징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의 감정적인 이야기로 완성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특징을 보면요. 벽이 온통 문으로만 되어 있는 집, 뚝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모든 걸 꿰뚫어 볼 것 같이 커다란 눈이 그려져 있어요. 이 상징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문으로 가득한 집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뜻하고요. 부러진 가지는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느낌을, 그리고 저 커다란 눈은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극심한 두려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을 겪는 아이의 그림입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집이 그려져 있고요. 나무는 껍질이 다 벗겨져서 속이 훤히 드러나 있고 사람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서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세상 속으로 움츠러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구석에 있는 작은 집은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는지를, 벗겨진 나무 껍질은 상처받기 너무 쉬운 여린 속내를, 그리고 등을 돌린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그만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사례인데요.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아이의 그림입니다.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뿜어져 나오고 집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아주 불안정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 단어는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짙은 연기는 집안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답답함과 폐쇄감을, 그리고 저 불안정한 자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안전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는 법을 쭉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아이에게 섣불리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그림 한 장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